말 안 되는 것도 말처럼 잘하세요. 안 맞는 말인데 매우 논리적인 듯이 느끼게 하시는 그런 스킬이 있어요. 있네요. 그런 김행 내정자 같은 네. 경우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느꼈어요. 나름 옳건 그르건 스스로 단단함이 있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 단단함을 뚫을 정도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플레이어는 누굽니까? 비밀 병기들이 또 있습니다. 그 디테일에 가장 강한 건 김영 간사. 열정과 투지에 빛나는 이훈기, 노정명. 진짜 비밀 병기. 이준석.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자기 그 당 대표를 팔아먹는다든지. 제가 이제 팔아먹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극단적인 분들은 많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남아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류 비주류가 건강하게 경쟁하고 반 정도는 저는 네, 얼마 전까지는 정청래 위원장이 뉴스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분입니다. 네, 현재 과방위원장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은경 기자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금 전 이제 얘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증인 채택을 하시는 거죠? 참고인인가요, 증인인가요? 증인과 참고인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네네. 증인이 27명, 네. 참고인이 46명입니다. 아유, 많긴 많네. 그분들 다 모셔서 이렇게 얘기 듣기 시간은 어떻게 충분한가요? 그래서 이틀을 잡게 되었고요. 네. 이건 뭐 간사나 위원장이 결정할 수는 없고요. 네. 의원님들이 다 신청을 하시고 본인이 신청한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도 네.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지금 알아서 진행을 챙기는 하고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있기 때문에 지금 취합이 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언론 보도에 나왔던 그 조금 전에 유명인들 뭐 이분들이 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건 맞긴 맞아요. 채택된 건 맞습니다. 근데 증인은 살짝 법적 의무가 있고요. 네. 출석에 있어서 참고인은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뭐 안 나와도 벌금을 내거나 이럴 일은 없습니다. 없는 거죠? 예. 나오면 좋다. 본인 선택에 의해서. 네. 근데 개 중에는 네. 그 사실 좌파우파라는 말 자체가 네. 프랑스 혁명 과정의 말이기 때문에 안 써야 되는 말인데 네. 본인이 좌파로 왜 지정됐는지를 네.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혹시 나와서 네. 얘기하고 싶은 분도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증언이 있어야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불이익을 받으신 분들은 안 나오려고 하죠. 더 받을까 더 봐. 그럴까 봐.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왜 여기 들어와 있었냐 이런 분들이 나와서 네, 오히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몇 분을 접촉했는데 네. 당시에 이 비슷한 일을 했을 때 상처가 너무 컸다. 그런 분 계셨습니다. 비슷한 일이라는 게 이제 여기 청문회 같은데 나왔을 때 그 상처가 비슷한. 컸다. 네, 그러니까 꼭 청문회 아니라도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데 뭔가, 나왔을 때 나왔을 때 상처가 너무 컸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에겐 더 권하지 나와달라 않았습니다. 하지 네, 어렵다. 특히 뭐 유명인들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거에 되게 좀 민감해 하시긴 할 것 같아요. 그죠? 예. 본인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아주 네. 직접적인 꼭 뭐 그 생각이 있건 없건 간에 하여튼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까지 이제 하시는 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절대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신 거죠?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선 네. 이분이 방통위원장이잖아요. 네. 방통위원장의 역할은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 정책을 주로 담당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방송 규제 대상은 KBS, MBC 그리고 보도 기능이 있는 종편, 네. EBS가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네. 공영방송만 규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고 네. 방송 독립성에 대한 인식이 철저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네. 네. 근데 이분은 기본 이게 없으세요. 예, 기본적으로 중립이라든가 네. 방송 독립성이라든가 방송 자유의 의미가 네. 이분에게는 완전히 왜곡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방송통신위원장은 네. 이념적 좌우라는 말이 입에 올라와도 안 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예, 그런데 이분은 저는 조금 사회과학 공부가 덜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네네. 연예인을 좌파우파로 나눈 건 너무 구리고 후져요. 한마디로. 구시대적이다. 네, 네네네. 예. 그리고 그래서 지금 개념 연예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연예인들 스스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1세기 소위 문화 복합 시대, 이 탈이념 시대에 대중들은 다 살고 네네. 계신데 네. 이분은 과거의 이념의 동굴 속에 갇혀 있는 분 같아서 뭐 이거는 절대적으로 안 되고 두 번째는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헌법 제1조예요. 네. 근데 민주라는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친다는 사람이 어떻게 공직을 맡습니까? 네네네네. 그리고 뭐 노조 탄압 계획서를 이제 MBC 사장 후보로 또 뭐 지원서를 낸 적이 있어요. 네. 네. 그 과정에서 MBC 노조 탄압 계획서를 냈다고 노조가 강력히 비토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그 개념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방통위가 엉망진창인데 네. 저 개념 없는 방통위원장이 들어오면 방통위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됐던 시각과 같다든가 네. 특히 5.18에 대한 폄훼와 네. 인식을 같이 하고 좋아요를 막 누른다거나 네. 이런 행태는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준비해 놓은 그 저희가 유물 영상이 있으니까 아까워서 유물 영상이 뭐예요? 하나 유물 보고 발굴했습니다. 어떤 거죠? 그러면 KBS 정현주 사장 임기중 물러나게 만든 것, 그다음에 엄기영 사장도 임기중에 물러난 것,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김재철 짧게 사장의 답변해 아니요 주시죠.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공영방송 사장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 네. 그게 김재철 사장한테만 해당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 이진숙 본부장한테 여쭙고 싶은 게 김재철 사장과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MBC 본부장입니다. 예, 본부장인데 어떻게 그 똑같은 공영방송 사장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김재철 사장은 보장되어야 되고 정현주, 엄기영 두 분에 대한 보장은 확답하지 못하시는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저게 2012년 12년 전이에요. 젊다 네. 진짜. 그때 뭐 하셨었죠 그때는? 2012년이면? 그때 국회의원. 국회의원이셨고요. 저 이진숙 지금 후보자는 아마 본부장, MBC 네. 본부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토론을 네. 하셨던 거군요. 네.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저희 년 이전에도 네. 저분이 종군 기자로 네. 활동할 때 네네네. 그때 제가 민주언론 시민연합 사무총장일 때 예. 유심히 보고 있다가 그때 인기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이라크 보도 관련 네. 토론회에 네. 토론자로 모신 적도 있어요. 그때는 사이가 괜찮으셨고요. 사이는 없었고요. 그때도 그냥 그런 기자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80도 입장이 바뀌셔서 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럼 혹시 방통위원장에 최민희 의원이 만약에 지금 이제 의원이 아니신 뭐 사인이라면 거기 방통위원장에 본인이 추천되는 것도 반대하세요? 저는 싫어요. 네, 지난번에 방통위원 추천됐을 때는 네네네. 미션이 명확했어요. 저도 방송 장악을 막아야 한다. 네. 네, 이동관 위원장은 사실 이 분야를 잘 알아요. 2008년부터 MB 때 홍보 수석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사실상 MB의 방송 정책을 총괄했다고 되어 있어요. 네. 잘 아는데 네.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설계한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참여정부 일부는 방송통신부로 가려고 했는데 제가 뭐 정말 거의 항쟁 수준으로 해서 방통위원회로 한 거거든요.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하면서. 네네. 그랬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쪽에서는 제가 구석구석 다 아는 거예요. 법 조문까지. 그러니까 제가 막는데 적임자이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장을 할 생각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중립성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독립성이 네. 좀 잘 보장될 만한 그런 사람이 와야 되는 거군요. 네, 그게 맞고요. 그리고 그 상황적으로 네. 이동관 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에 지명하니까 상황적으로 제가 추천된 거지.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정말 중립적인 분을 방통위원장으로 했음면 당연히 방통위원회로도 가실 생각이 없으셨군요. 아니 그 상황적으로 가려고 한 네네네네. 거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방송 장악을 그냥 정권의 뭐 우리나라 국시 같잖아요. 방송 장악이 이런 상황이니까 네. 가장 막을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해서 제가 방통위원회 추천됐던 거고 정권이 제대로 방통위원회를 운영한다면 저는 저보다는 훨씬 중립적인 교수라든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라든가 방송인 출신인데 특정 방송국에서 근무한 지 3년 지났는데 괜찮은 분들 많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게 맞다고 봐요. 의원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동관입니다. 그 스태프가 마이크를 좀 당겨달라고 합니다. 아, 네. 네네네. 그 의원님만 아니었으면 제가 한 6개월 정도 더 하는 건데 힘겹게 못했습니다. 비슷하다. 아 진짜 비슷하다. 그 방통위원장 지금 이번이 세 번째인데 그 세 명을 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에 안 오셨어야죠. 그러면 저도 거론도 안 나머지는 됐을 점심 테고.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점심 드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네. 아. 몇 면을 좀 평가해 근데 보시죠.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동관. 반가워서 오랜만에.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아, 사실 미안함도 네. 좀 있고요. 아 이동관 위원장.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동관 위원장이라는 분이 역량이 없는 분인가?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역량이 있는 분인데 네. 다만 저분과 제가 방송 장악의 뜨거운 현장에서 맞닥뜨릴 뻔했다는 게 전장에서. 이고요. 네. 만약에 평화시였다면 저분도 나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평화시라면. 예. 근데 지금 평화시가 전시야, 아니고 전시. 네. 제가 보기에 네. 법사위와 과방위는 전쟁터예요. 큰 전투, 작은 전투가 매일 벌어집니다. 예, 그런 거고. 네. 그래서 이동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뭐죠? 아,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싫어할 것 같은데. MB는 네. 나름 그 방송 장악을 해도 기술껏 하는 역량이 있었던. 아. 맞아요. 테크니션이었어요. 내가 건설사 출신이잖아. 현대적으로 건설적으로 한다고. 테크니션. 아 나름의 어떤 기술이 좀 있었는데. 네. 정주영 정신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방통위원회를 만드냐 안 만드냐를 놓고 네. 참여정부 말기에 의논을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정치인의 입장이면 방통위원회 만들지 말자고 했을 텐데 아. 그때는 이제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은 네. 무소속 독립기구예요. 네. 그러니까 시민사회적 마인드가 컸던 거예요. 아. 완전히 객관적 중립적으로. 음. 근데 당의 일부는 네. 지금 방통위원회 만들어줘봐야 이명박 정부가 방송 장악하는 수단으로 쓰일 텐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저는 해야 되지 않겠냐. 아. 이거는 그런 걸 떠나서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 방송융합 환경에서 이런 주장을 강력히 했어요. 네. 후회합니다. 아 원제입니다 원제. 원제. 그래서 MB는 좀 기술적으로 네, 했는데.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방통위원회가 떴어요. 예. 그래서 쫓겨났어요. 우리는 다 이제 방송위원회가 그렇죠. 없어지면 임기가 남아도 자동 그렇군요. 잘리는 거예요. 잘렸는데 최시중이란 분을 방통위원장으로 아, 내정했는데 네. 이분 자체가 네. 네. 뭐 갤럽에서도 일하시고 예. 왜 사회 경험도 많고 네.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활동도 하시던 분이라 네. KBS를 장악하는 과정에서도 김금수 이사장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김금수 이사장을 만나서 네. 어떻게 했는지 그만두셨어요. 아 그만두게 했다. 네, 그래서 KBS 이사회를 그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 자발적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는 환경을 그건 만들어서.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궁금해요. 무슨 얘기가 오갔길래 신묘한 능력으로. 네, 예. 그 신묘가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회 구성을 바꿔서 자연스럽게 사장도 그래서 바꾸고 정연주 이렇게. 사장을 쫓아냈죠.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세청도 동원되고 다 동원됐어요. 많은 네네네. 그래서 소위 횡령 배임 이런 거였어요. 정연주 사장. 근데 다 정연주 사장이 이깁니다. 네, 무죄가 났죠. 네, 다 무죄 났어요. 네,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탱크야, 그냥 아. 윤석열 정부. 아 그냥 이동관 막무가내식이다. 위원장도 사실은 네. 그걸 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못 때문인지 탱크야. 아. 이 점에서 네. 좀 너무 거칠다. 아마추어다 아마추어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이동관 전 위원장의 고충을 지금 좀 아마추어. 이해하시는. 저는 이해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해해요. 아.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네. 제가 방송위원회 상금 부위원장인데 음. 사실상 그 당시 참여정부 그때 그 시기에 방송정책을 총괄했어요. 한미 FTA 방송 협상이라던가 방송통신위원회 만드는 거라든가 네. 그랬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동관 위원장도 그런 기술적으로 잘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은 탄핵 직전에 그만두신 거잖아요. 이거는 저는 이동관 위원장을 내려보낸 것도 잘못이고 예,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야당이란 사실 오포지트 파티이기 네네네. 때문에 그 방송장악 막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된 것도 유사시의 일이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윤석열 정부가 너무 아마추어다. 너무 아마추어. 아마추어면 상대하기 쉬우실 거 아니에요. 그러기 쉽잖아요. 탄핵해도 역풍이 없잖아요. 아. 저희가 상대를 엄청 잘하고 계세요. 탄핵을 추진했을 때 네. 역풍이 일어야 되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거기 학폭 논란까지 있었잖아요.
야 저런 것도 넘어가네. 문재인 정부 같으면 그냥 잘리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자진 사퇴예요. 네네. 그런데 넘어가고 등등으로 역풍이 거의 제가 보기에 없었어요. 그만큼 뭐 상대하기는 뭐 어렵진 않은 것 같다. 그냥 깔끔하죠. 그냥 깔끔하다. 정면 승부, 법대로 돌파. 뭐 이렇게. 근데 이번 정부가 역대 정부들보다 훨씬 더 방송 장악의 의지가 강합니까?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 비슷비슷합니까? 의지는 강해요. 더 강한 것 같아. 네, 강한데 이전보다. 네.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뭐 잘 못해요. 그렇죠. 네. 그래 왜냐하면 네. MBC의 경우도 네. 사실은 못한 거잖아요. 지금 집권 3년 차에도. 그거는 장악을. 이제 그렇죠.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으니까. 그 법원에서 네. 제동을 걸었다는 게 네, 얼마나 막무가내로 했으면 사실 법원이 네. 우리 사회에서 제일 보수적인 몇 군데가 네, 있어요. 네, 종교 네, 네, 네. 뭐 그다음에 법조계 등등인데 그 법원이 네. 권태선 이사장을 구제했으면 네. 얼마나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으면 구제하겠습니까? MB 같으면 적어도 뭐 어떻게 막 이게 잘 뭐 희한하게 한다는 했을 거예요. 텐데. 네, 그래서 사실 소설에서 보면 제일 나쁜 건 그 빌런은 MB 형이죠. MB 형이. 상대하기도 힘들고. 이상. 네. 아니 근데 역대 정부가 네. 우리 최민희 의원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역대 정부 다 방송 장악 의도가 있었어요? 아니면 유독 보수 정부가 방송 장악을 좀 심하게 하려고 했고 저 진보 정부는 그러진 않았어요. 뭐 이것도 솔직히 얘기해 드리면 네. 진보 정부는 방송을 장악할 역량이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장악이란 말이 그때는 네. 말로만 떠돌아요. 어. 이게 계속 오해하고 이진숙 씨도 오해하고 박충건 의원인가? 네. 뭐 제가 언론 노조에 잘 보이려고 뭐 어쩌고 그 관계를 몰라서 그래요. 사이 안 좋으시죠 요즘에? 네, 사이가 요즘이 아니에요. 한 몇 년 원래 전에? 안 좋아요. 옛날부터?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으로 2000년에 복귀했습니다. 네. 그런데 노조는 늘 시민사회에 대해서 자기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고 하는 이익집단이에요. 노조는 뭐 그렇겠죠. 핵심이. 네. 네. 시민사회는 나름대로 객관적 공익성을 추구하잖아요. 네. 민원연이 가장 객관적 공익성을 독하게 추구했을 때가 제가 사무총장 할 때예요. 네. 2000년에서 네. 2006년까지. 네. 그래서 그때 회계도 완전히 독립했고요. 네. 네, 민원연이 말지로부터도 독립했고 그리고 독자적인 회원 가입에 나서서 회원만으로 운영이 돼요. 운영이 되는 네. 그런 체제. 그리고 5대 시민단체로 갔기 때문에 발언권이 세진 거예요. 네. 근데 과거의 그 시청자 단체들은 사실 노조와의 관계에서 발언권이 셀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시민운동이 약해서. 네. 근데 민원연은 뭐 역사가 지금 저희가 84년 12월 19일에 창립했지만 네. 더 거슬러 올라가면 75년 박정희 언론 탄압에 맞선 조선 동아의 해직 기자들이 주축으로 만든 네, 네, 단체니까 네. 역사로 치면 이렇게 오래 한 단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노조와 없어요. 별로 사이가 네. 좋지 예를 들면 노조가 네. A를 요구하면 저는 이렇게 딱 봐서 맞는 거는 들어주고 안 되는 건 탁 거절하고 밥 먹자고 안 먹고 술을 제가 안 먹고 특히 밥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밥을 참 싫어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밥 한 끼 먹으면서 거기서부터 저는 모든 안 좋은 관계가 시작된다는 제가 소설가적 네, 네. 제가 네. 소설로 정말 데뷔한 싫어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창작과 비평으로 네. 그래서 제가 창작과 비명 출신인데 그래서 아예 그냥 작은 어떤 시작을 안 해요. 만들지 않으시는구나. 네, 그래서 상시조차 허락하지 않는. 예. 네, 그래서 정말 사이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제가 방통위원 이번에 내정됐을 네, 때 네. 가장 극렬히 반대한 게 언론노조예요. 그리고 언론노조 위원장이 노골적으로 차관급 자리에 눈이 멀어 표현은 저에겐 이렇게 느껴져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데 연연해서 방통위 무력화시키려면 그 내정자 자리를 그만둬야 되는데 안 그만둔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관계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예를 들면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반발해요. 민주정부가 왜 그러냐. 그래서 방송이 네. 우호적으로 보도하는 거 싫어하는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네. 공무원들이 아주 자립적이고 정말 좋은 태도가 돼요. 민주 공무원이 돼요. 근데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태도가 돌변해서 되게 타협적이 되세요. 이 환경 자체가 마음은 네. 그 장악이라는 표현이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민주 정부에는 아주 우호적인 우호적인 방송 환경을 환경을 만들고 싶은데 네. 못 움직여요. 왜냐하면 그렇게 움직이다가 판단을 이번처럼 하시는군요. 예를 네, 들면 이진숙 씨 같은 사람을 내정했다고 쳐요. 방통위원장. 3일 만에 그만둡니다.
이런 논란이 일어나면 민주정부에서는 쪼개서 얘기를 여쭤보고 네. 그런 거예요. 네, 그 이진숙 그 어쨌든 후보자에 대한 지금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민주당의 첫 번째 목표는 이 청문회에서 낙마를 시키는 건가요? 가능하진 않잖아요. 아니 낙마시키고 싶죠. 그런데 과연 낙마시킬 이런 거죠. 목표는 두 개예요. 네. 첫째는 낙마가 목표예요. 네. 그런데 제가 일반적인 상식적 기준에서 낙마가 맞죠. 네. 지금 저기 보수신문에서 이진숙 후보 옹호하는 거 보셨어요? 어. 어디서도 옹호를 안 해요. 네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무슨 저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이야 이런 심리가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안 그만둬요. 네. 뭐가 나와도 안 그만둬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사람을 했으면 저 3일 아까 얘기했죠. 3일 못 버텨요. 근데 안 그만둬요. 네. 그러니까 낙마를 시키는 게 목표겠죠. 이런 분은 안 맞으니까. 네, 네. 그런데 낙마할 거리가 생겨도 버티고 임명을 해요, 그냥. 임명을 그냥 해버릴 네. 것이다라고 관측을 하시잖아요, 네. 다들.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의 우리 과방위원님들이 잘해야 되겠죠. 네. 예, 이게 첫 번째고. 근데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청문회 과정이라는 게 제가 방통위원장 안 한다 그랬잖아요. 네. 저 청문회 하기 싫어요. 내가 왜 잘 살 수 있는데 행복하게. 그리고 청문회하면 진짜 탈 털리잖아요. 뭐 예를 들면 네.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막 네. 저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돈이 있습니까? 제가 뭐가 애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창피하더라고요. 네. 에이. 적절해 보이진 않지만. 네. 창피하시군요. 우리가 네. 몰랐네. 모든 게 창피해요. 애인 없는 건 몰랐습니다. 없어요. 네. 예, 왜냐하면 네. 저희가 한번 자리 한번 마련해 볼까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없다. 네. 제가 방송통신위원으로 내정됐을 때 김현 의원이 그러더라고. 다른 사람 같으면요 너덜너덜해져서 그만뒀을 텐데 진짜 아무것도 없네 불쌍하다. 그러니까 나는 청문회에 가서 그래서 하기 싫다 이거예요. 틀릴 것이 없어도 그냥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네, 이런 저는 이야기인데. 싫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애들 이름이 나오는 것도 싫어요. 네네. 예, 뭐 그럴 수 그 자리가 있죠. 뭐 네. 대단한 자리라고 네. 내가 네, 네. 이제 공익적으로 봉사할 만큼 했고 네. 그리고 8년 만에 이상하게 국회 들어와서 네. 지금 또 마지막 저로서는 공익적 봉사 기회를 얻은 거기 때문에 미친 듯이 하자. 이거 네, 외엔 네. 생각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네.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심지어 미국에서 과속으로 유죄받은 것까지 나왔어요. 네. 이준식 네, 내정장. 네, 네. 그분은 이게 한 번이 아닌 것 같던데.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속도를 것까지 즐기는, 나와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서 미국에서 과속으로. 미국에서 과속으로 유죄 받아서 네. 뭐 어떻게 됐다 이것까지 다 찾아내더라고요. 대단하시다. 네, 네. 피드레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적격 사유와 개인적인 도덕적 결함과 그다음에 이념적인 구시대 동굴. 구시대 동굴녀 같아요. 어떻게 동굴녀. 좌파 우파예요. 요즘 세상에. 아니 낭만 이제 시키실 네, 건데 시키- 안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네. 심지어 다 까발릴 남편이 거다. 네. 세금을 체납했다는 것까지 네. 나와요. 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부적절한 인사이며 그걸 다 보여줄 거다. 예, 대통령께서 이런 걸 네. 이런 인사를 고집하는 것은 네. MBC 장악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만큼 열심히 해야죠. 하고 나서 그 만약에 이제 의결을 뭔가 해요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그 의견은 딴 거 없어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할 건가 말 건가. 아니요. 그러니까 방통위에 임명이 됐어요. 만약에 임명이 대통령이 됐- 임명을 예, 했어요. 이유. 그러고 나서 이제 방통위원회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제 새 위원장이 들어가면 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 의결을 해? 그럼 바로 탄핵 네,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 이걸 자꾸 이제 과방위원장 최민희 욕하신다는데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진짜 아니에요. 왜 억울해하세요? 아니면 누구야? 아닌데. 애인이야 누구야? 이미 네.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네. 이동관 전 위원장을 탄핵하면서 네. 앞으로 2인 구조의 미완의 방통위에서 네, 네. 뭐 방통법을 결정하면. 어기면서 네. 중요 결정을 하면 계속 탄핵하겠습니다라고 바이브를 하고 가셨어요. 난 그 바이브를 따를 뿐이다. 저는 따를 뿐입니다. 아주 신실하게. 진짜 아니다. 저는 진짜 이런 역할 안 하고 싶어요. 그럼 그 얘기를 하나만 더. 그 8년 만에 국회에 이상하게 들어왔다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이상하게 들어온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이상하게 들어온 이상한 거죠. 이제 제 얘기 들어보세요. 유권자분들이 뽑아주셨는데 이상하다.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뭐예요? 아니 지금 들어달라고. 안 들어요. 기자들께도 설명을 많이 했는데 또 물어봐. 듣겠습니다. 자꾸. 네. 저는 이게 그 김태년 의원은 저한테 최민희 의원을 보면 참 운명이라는 게 있다. 국회에 들어올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 말이 나오냐? 네.
제가 쓰는 걸 좋아하고 네. 틀릴까봐 그래요. 네. 제가 2023년 3월 30일 날 네.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원으로 의결이 됩니다. 네. 네.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원으로 의결되고 임명 안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네,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저 민주당 한- 몫으로 그죠. 야당 추천 뭐 네네네. 여당이건 야당이건 네네네. 예 무조건 임명을 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방통법에 나와 있어요. 네. 국회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은 임명한다. 네. 임명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임명한다. 그런데 7개월 7일 동안 저를 임명을 안 했어요. 네. 그럼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제가 하는 창피하다고 이유가. 한 거예요. 아. 지 돈이 없어갖고 집이라도 한 10채 20채 있어야지. 지금 몇 채예요? 한 채. 아, 네. 한 채인데 남양주에 있습니까? 그것도 남양주 얼마나 좋은 데인데요. 네. 저는 남양주갑 하도수동 호평평 내 국회의원입니다. 남양주. 예, 그런데 자택에 있으시죠. 이 얘기를 꼭 하라고 하더라고. 네. 이걸 안 해오면 그 지역 그거 나가면 안 되지. 그렇죠. 네. 야 이러니까 또 김현이 전화 오잖아요. 아 바로 전화옵니까? 예, 왜 여기 와서 떠드냐. 그래서 7개월 7일 동안 네네네. 임명을 안 네, 했잖아요. 안 해줘. 네. 그런데 없잖아요, 제가. 네네네. 네. 그랬더니 뭐 A, EU, B, EU, C, EU 막 됐어요. 네. 그런데 다 거리가 안 되니까. 그 제가 그 통신연합회라는 데가 있어요. 네네네. 거기에서 상금 부회장을 했어요. 사실 네. 먹고 살라고. 네네. 이거 되게 후회해요, 제가. 네. 아, 왜 그냥 또- 안 먹고 살아야 아니, 되는데 이거 아니었으면 이거 아니어서 했을 그냥 텐데 거리가 지금 없지. 핑계거리를 줬다 이거예요. 핑계거리가 지금. 됐는데 네.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법은 통신사업자, 네. 고 통신사업에 종사해야 돼요. 네네. 이건 그냥 협회예요, 협회. 네. 통신 사업에 종사했으면 안 되는 거는 맞는데 그건 통신 사업이 아니라고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통신 사업자들이 뭐 아마 각지에서- 모여가지고 네. 통신산업 발전을 위해서 주로 교육 사업을 해요. 아, 대학생들한테 네네. 뭐 교육하고 돈 주고 이런. 네. 이게 주로 이제 국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요거를 걸어서 법제처가 부적격인지 아. 적격인지 유권 해석을 네, 하겠다면서 7개월 시간을 7일 끌었다. 동안 네. 끌은 거예요. 판단하지 않으면서 지금도 안 했어요. 생각할 게 이해충돌인지 많은가 아닌지. 네. 네. 근데 이거 고삼석 위원회 경우는 네. 일주일 만에 부적격 판단을 아, 내렸어요. 빨리 정리나 일주일 만에. 해주지 이것도 네, 안 해서. 예. 그런데 고삼석 위원은 됐어요 또. 아. 네, 부적격이라고 부적격인데. 법제처가 판단했는데 네. 뭐 다시 해보니까 아니다 그랬나? 뭐 어떻게 해서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헌정사상 처음이에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되니까 아. 너 참 불쌍하다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창 방송이 많이 나오시다가 네. 한동안 안 나오시니까 그치, 괜히 돈도 못 실종설이 벌고. 있었어요. 실종설. 네 라디오 한창 많이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니까. 아, 제가 텔레비에도 많이 나왔고, 네. TV 텔레비 네. 너무 그러네. 네. TV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갖고 돈도 못 벌고 아. 정치적인 발언도 하나도 네. 못 하고 7개월 동안 네. 유배 아닌 입 유배 당한 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불쌍하다. 불쌍한 최민희. 불쌍한 채민이는 국회에 국회로 들어가게 들어와야 해라. 되는데 그때 민주당이 한창 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사태로 아. 네네. 갈등에 휩싸여 네네.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아주 싫어하는 표현 뭐 무슨 과일에 빗대서 뭐 이렇게 아. 하면서 그런 아, 사람들은 안 된다고 네네. 당원들이. 네. 네. 그래서 저를 남양주 갑으로 가라고. 아. 그 남양주 갑 당원들이 저를 부른 거예요. 당원들의 부르심이. 네. 그래서 됐어요. 네. 처음에 저 떨어진다고 당해서도. 근데 그 사태가 그래서 저는 없었으면, 경선했어요. 네, 쉽지는 않았을 저 거다. 단수공천 아닌 걸 좀 네. 강조하고 싶어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한이 많으셔가지고 지금. 아니 근데 한이 한이 많을 많을 뿐만이잖아요. 이게 진짜. 아니 8년 아니라 8년만. 그런가요? 2016년. 그때도 제가 저희 침대 세계 폭로해가지고. 네. 자, 일단 하여튼 확실한 거는 네, A는 없고 그다음에 8년 만에 아주 운명적으로 돌아오셨다 네. 이거죠. 라고 김태년 의원이 얘기했어요. 아, 김태년 의원 내가 발입니다. 꼭 이제 오고 싶진 않았지만 이 상황이 여기까지 아, 저는 왔다. 방통위원 가서 그럼 이것도요? 지금 과방 위원장 역시 사실은 이제 재선 의원이 하기에는 조금 이제 버거운 자리일 수도 있었잖아요. 버겁다는 말은 저에게는 안 맞고요. 그렇진 않나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안 맞죠. 아니,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왜냐면- 민주당의 관례가 삼선들이 이제 다 위원장을 맡고 뭐 그 다음에도 다 하시고 나면 또 그 다음 하반기에 뭐 하거나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삼선조차 너무 많아서 그 삼선들도 4년 동안 한 번 못 하고 넘어가는 위원장을 여성이 저 하나라면서. 그래서 그리고 제가 과방위원장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제가 무서워서 그런지 네, 아무도 만약에 제 앞에서 네. 최민희를 왜 시켜고 제가 듣으면 아. 어머 왜 그러세요? 그러고 지역까지 따라갈까 봐 지금 말 안 하고 무서운가 봐. 아. 무서운지 네.
저는 제가 과방위원장 된 한다고 거에 할 때. 대해서 싫어한 사람은 과방위원장 하고 싶은 분과 그 주변 몇 분 외에는 못 봤어요. 아니, 최민희 의원은 웬만한 저 국회의장 후보들도 좀 무서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5, 6선들도 최민희 그런가요? 관련해서 얘기를 잘 안 해. 안 하는 이유가요. 예. 저는 사실 미래를 생각하질 않아요. 오늘만 눈앞의 삽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제가 국회 들어온 게 아니 아저씨의 원빈이에요. 나 오늘만 살아요. 오늘만 살아요, 지금. 저는 오늘만 살아요. 내일이요. 한 번도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인생에. 그냥 대학을 간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 무섭다 무서워. 그럼 아버지는 서울대 가려는데 나는 싫다. 리버럴하게 살고 싶다. TMI 방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 그럼 의원님께 짧은 네. 질문. 네.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청문회에서 가장 좀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키플레이어는 누굽니까? 청문 그 의원 우리? 중에. 예. 본인인 것 같은데. 본인입니까? 내가 볼 땐 본인이야. 정청래 위원장이 지금 키플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최민희 의원님 같은데. 나요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네. 저희는 우선 네. 그 디테일에 가장 강한 건 김영 간사. 네. 김현. 그다음에 열정과 투지에 빛나는 이훈기 노정면 위원. 네, 아. 노정면. 그다음에 이분은 제가 지금 말하려는 분은 JTBC 출신인데 아. 초선인데 한 삼성 같은 목소리와 이정헌 태도를 가진 님. 이정헌 아. 님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의외의 욕 빔 아니에요. 삼성 같은 목소리와 태도. 목소리와 태도가 그 뭐냐면 예.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칭찬하시니까. 상대방이 네.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목소리가 중요하다. 앵커 출신. 예. 목소리 중요해요. 중요하죠. 네. 아주 네. 중요해. 그다음에 비밀 병기들이 또 있습니다. 경기가 그래요? 있습니까? 예, 기재부에서 온 조인철 의원은 이상하게 내용이 이렇게 패부를 찌르는 페이퍼를 찌르는. 뭐 PR 지금 제가 보니까 PR 타임이에요. 게다가 여기까지 이혜민. 하겠습니다. 이혜민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위원은 네네네.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예. 진짜 비밀 병기 이준석. 개혁신당의 아,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의원. 과방 의원이 아주 되게 네, 쟁쟁해요. 쟁쟁한 네.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하기가 기대하고 어렵네요. 있습니다. 이진숙 씨 큰일 났네. 근데 이진숙 네. 그 후보자도 제가 아까 그 토론하면서 네. 느낀 건데 네. 말 안 되는 것도 말처럼 잘하세요. 아 그래요? 제가 해봐서 알죠. 흥미진진합니다. 아니, 그게 논리가 좋다는 거야 아니면 우기길 잘한다는 거예요? 안 맞는 말인데 매우 논리적인 듯이 느끼게 그래요? 하시는 그런 아, 스킬이 그게 있어요. 기술이 있네요. 저 때나 지금이나 그 기술이 유효합니까? 그 기술은 좀 더 세련되면서 동시에 거칠어졌을까? 뭐 좀 그럴 거라고 좀 봐요. 특허가 있군요. 예, 제가 그분은 네. 이렇게 딱 2번을 중요한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네. 그런데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그분이 그런 예를 들면 분이라면요? 방송 토론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김행 내정자 같은 네. 경우는 네. 그런 거 한 번도 못 느꼈어요. 갑자기 의문의 일패 김해. 그러게요. 아이고, 그냥 소원됐네. 이상하다 뭐 네네네. 이런 거. 왜 저런 말을 하시지? 알리바리한 뜻을 모르시네? 제3자 뇌물죄와 뇌물죄를 구별하지 못하시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니에요. 예, 나름 예. 옳건 그르건 스스로 단단함이 있어서 아.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 단단함을 뚫을 정도의 팽팽하게 붙겠다. 준비를 이제 이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인정할 건 하죠. 그렇습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다 인정하고 계셔요. 네, 네, 하나만 네. 더 여쭤보면 네. 그 방송사법을 이제 네. 가방에서 본회의로 넘겨가지고 통과시키겠다는 그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방송사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오늘 발표를 원내에서 했어요. 무슨 공문을 의원들한테 보냈던데요. 네, 필리버스터 하겠다. 신청하라. 네. 그래서 저도 과방위원님들께 다 신청하세요. 그러고 왔죠. 그럼 계속 찬반해서 이제 또 네, 다시 그럼요. 하루를 필리버스터를 네. 하고 그리고 나서 표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우리가 네.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이게 4개의 법이에요. 네. 방송사법이. 네. 그런데 나머지 하나는 방통위 설치법. 네. 요거는 2명이서 의결하지 못하게 아예 의결 정족수를 4명으로 하는 법. 이런 법 만드는 게 창피한 거예요. 최소한 당연히 3명은 그래야 되는 돼야지. 건데. 예. 근데 이제 지금 쉽게 말하면 뭐 MBC 관련법, 그다음에 KBS 관련법, 관련법, EBS, EBS 관련법 관련법. 이렇게 보면 제일 쉬운 거 같고. 이 말 하시다가 보니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쪼개져 있냐? 법이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아니 그 방송 3법도 그러하고 그래서 이게 미디어법으로 통합돼야 돼요. 그게 우리 과제예요. 미디어법을 만드는 예, 예. 것이 만들어야 궁극적인 돼요. 과제다 예. 이런 거군요. 네. 근데 이 얘기 나오면 꼭 그 이제 반대 측에서 하는 얘기가 그럼 지난 정부 때 하지 지난 국회 때 그래서 제가 하지. 잘못했다고. 그것은 그때 제가 저기 국회에 있었으면 했다고. 또 괜히 판 깔았네 또. 또 말씀드릴까요? 한이 또 서면서 있습니다. 판을 잠시만 방치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 그 문재인 정부에서 왜 못했냐라고 하는 분들은 네. 내용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그래요? 거예요. 지금 추진되는 법과 네. 문재인 정부 당시 예. 소위 그 방송 독립법은 내용이 달라요. 아. 지금 현재 이제 이 KBS 예를 들면 KBS 이사수가 현재 11명이에요. 네. 근데 이게 여야 7대4 구성으로 관행적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방송 독립법이라고 얘기되는 법은 네. 사장을 뽑을 때 네. 7명 여당이 찬성하는 게 아니라 8명이 찬성하도록 만드는 법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네. 이건 뭐예요? 적어도 야당의 한 명은 찬성할 만큼 아. 중립적 네. 사장을 해라. 설득을 좀 시켜야 예를 된다. 들면 네. 박권상 사장 같은 경우가 저는 아주 좋은 사장이라고 생각해요. 1분씩 균형을 맞추는 이게 네. 필요했다고 보고요. 네. 이런 사장을 뽑자는 법이에요. 이걸 안 한 거고 아. 지금 논의되는 법은 이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법이에요. KBS 이사를 21명으로 의견을 늘리고 확 늘려서 네. 늘리는데 국회 소위 정치권이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은 5명밖에 안 돼요. 네. 그럼 요 5명 중에 여야로 나누면 끼케야 민주당이 3명, 네. 국힘이 2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3명 네. 갖고 21명을 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정말 좋겠다. 그런 사람 네네네. 없어요 이 세상에. 네네네. 나머지는 다 분산해놨어요. 그래서 네. 그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던 절대의결 정족수 사장 뽑기 네. 이 법이 그때 한 거고. 네. 근데 이거라도 했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못한 건 미안하다. 잘못한 거고. 네. 저는 근데 제가 죄송하다고 하니까 네. 어떤 기자가 그때 국회의원도 아니었으면서 무슨 사과를 하니 그 말도 맞아서 아. 저는 하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사과할 수는 있겠다. 제가 민주당 당원도 네. 아니었어요. 당적까지 박탈돼서 아, 그래요? 사과할 형식적 그 끈이 없어요. 네. 그런데 사과합니다. 네. 그런데 네. 이거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겠다. 네. 네, 이런 거라 차원이 달라요. 이사 자체 숫자를 확 늘려서 시민사회에서도 들어오고 시민사회 안 들어. 없어요? 그것도 이제 국힘이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 시민사회 목 없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들어온 어디서 거예요? 이거 궁금하세요? 네. 그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21명이잖아. 네. 근데 이잖아요. 그런데 국회가 5명이고요. 네. 그다음에 미디어 학회에서 6명을 네. 합니다. 미디어 학회. 예, 근데 이 네. 미디어 학회를 누가 정하느냐? 방통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우리가 얘기하면 그럼 6명이나 방통위원장이 하니까 이거는 대통령 장악법이라고 우리가 해주는 거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6명. 그다음에 네. 시청자위원회가 있어요. 네. 각 시청자. 음. 여기가 4명인가? 뭐 네.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언론현업. 기자나 뭐 기자협회, 이렇게. 그다음에 미디어 뭐 협회 있어요. 네. 피디연합회, 방송 카메라. 연합회도 여기가 있고. 6명이에요. 아. 이렇게 해서 총 21명이에요. 아. 3명. 그러니까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는데 국회를 다 빼버리잖아요. 예, 국회를 다 빼버리면 섭섭하게 해서 법을 통과 안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그러니까 언론 다섯 노조와 넣었다. 시민사회가 그래도 5명은 넣어주자 이렇게 된 거죠. 아. 이거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도 네. 언젠간 들어설 거 아닙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방송 장악하지 않겠다. 민주당도 내려놓는 법이에요. 네. 근데 아, 이 저 방통위원장이 6명을 지명할 수 네. 있다는 거예요? 아니 미디어 학회를 지정해요. 아, 그 학회를 지정해서 하면 그 학회에서 이제 6명을 추천하는 거예요. 아, 어떤 학회가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방통위원장이 택하는 자기 거죠. 마음대로. 예, 그래서 저는 당론 법안과 달리 제가 법을 따로 냈는데 네. 제 법은 그 미디어 학회가 최소 10년 이상 활동하는 아, 그러니까 거예요. 그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미디어 저는 학회- 그걸 넣었어요. 아, 그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아니 저와 제 법에는 여기에는. 여기는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미디어 학회라는 게 뭐 사실 얼마든지 교수들 혹은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공원면이 만들어졌듯이. 그러니까 그래서 뭐 방통위원장이 급하게 만드는 게 하나 좀 그래서?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갖고 뭐 급하게 학회를 만들고. 만들어. 거기-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다른 의미에서 저는 이 법이 보완할 게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런데 이건 당론 법안으로 이미 21대부터 온 거라 네. 뭐 고치긴 굳이 좀- 이것까지 제가 뭐 일단 최소한 요 정도만 통과를 해도 해도 어. 독립이 되니까. 네. 네, 네. 반론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이 방송법 개정 이거 심각합니다. 아. 이 공영방송 개정한다는 거 이거 이재명 대표의 방송 사유와 개인 방송 만들려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이재명 제가 대표 갑자기 모르면- 왜 나오는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 계셔라.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네. 아니 뭐 대충 왜냐면- 근거라도 좀 네. 얘기해 주셔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 근거가 있어요. 예. 그건 근거는 뭐냐면 있습니까? 예. 그 근거가 저들의 근거가 있어요. 네. 그게 아. 뭐냐면 소위 미디어 현업 단체가 예. 친민주당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물어보세요. 미디어 그 현업 단체들이 친민주당인가. 민주당하고 사이 안 좋습니다. 양쪽 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도 저희를 때려대가지고 운동장이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때 네. 냉정하게 네. 그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이제 언론인의 역할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21명 중에 민주당이 많으면 3명 하는 거예요. 21분의 3. 모르겠다. 내가 들어갈까? 그러면 혼자서도 21명을 움직일까? 아유 불가능해요. 네, 그럼 밥도 그렇겠죠. 사고 술도 사야 되는데. 진짜 싫어하십니다. 밥 사는 거. 제가 처음 뵀을 때 언제 뵀냐면 그때 민주당 토론회에서 네. 뵀는데 의원들 다 앉아있는데 일어서가지고 기자들이랑 밥 먹으면 좋은 기사 써줍니까? 이러면서 그때 엄청 화를 내셨던 기억이 나요. 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밥포비아는 처음 봅니다. 아 저는 이렇게 생각. 네. 밥포비아 있어요. 그리고 비밀의 숲 보세요. 거기 왜요? 보면 밥포비아. 농민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누구랑 그러면? 드세요 밥을 그러면? 밥 친구들. 그냥 옛날 친구들.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이 엄청 퍼먹습니다 밥을. 아니 점심 같은 경우는 밖에서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락 저는 드십니다. 국회의원 식당, 아, 국회의원 식당이 아니라 회관에 식당 많아요. 네. 하나, 둘, 셋, 넷, 네. 도서관까지. 뭐 그래서 그냥 직원 식당 가서 먹어요. 아. 그리고 김밥 시켜 먹어요. 그래요. 혼밥 논란이. 한번 놀라. 그때 그 얘기의 핵심을 네, 네. 기억해요. 그 얘기의 핵심은 뭐였냐면 네. 밥 먹고 술 먹는 거 이전에 민주당에서 하는 일, 의원실에서 하는 거를 잘 정리해서 설명하는 자료를 내보내자. 이 얘기가 핵심이었고 네. 그 얘기를 제가 그렇게 시작했죠. 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너무 밥 먹고 술 먹고 왜 목을 매는 것 같았어. 그때만 해도. 지금은 많이 목안 바뀌었네. 맵니다. 네네. 기자들은 목 안 매죠. 네, 저는 집에 갑이니까. 가고 갑이라고요? 갑이죠. 정말 이런 말은 정말 아직 제가 민원연에 있을 네. 땐 갑이었거든요. 기자들과의 관계가. 근데 정치권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을이 되더라고요. 시대가 많이 어머 이게 바뀌었습니다. 뭐지? 어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네, 방송법이 네. 통과되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방송은 어떻게 바뀝니까? 일단 이 핵심이 이 네. 방송법 모든 것의 핵심 한마디는 네.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 뽑는데 관여하지 못하는 법이에요. 네. 예, 그러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네, 질문을 네. 네. 의외로 하신 건데 칭찬받았습니다. 의외로요. 네. 네. 의외로. 진짜 처음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네. 그러면 네.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음. 이건 사실 완전히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는 법이에요. 네. 그러면 해당 방송사가 이제 길을 찾아가는 거죠. 네. 본인들이 네. BBC 같은 방송으로 KBS는 가야 되는 거예요. 네. MBC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가야 되고 네. EBS도 그런 거예요. 네. 이건 전적으로 내부가 준비하기에 달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내부에서. 방송사에 노조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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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노조의 성향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우선 방송사 내에서 방송사를 운영하면서 이 성향이 다른 노조가 국회에 맨날 협치하라고 하잖아요. 방송들이 네. 본인들부터 내부 운영해서 협치를 할 수 있는가 이거부터 물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게 만약에 실패하잖아요. 네. 그럼 다시 정치적 후견주의로 돌아와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내부에 정말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노조들이 있기 때문에 사장을 알아서 이제 뽑으라고 사실상 그래서 하게 여기는 되면 주인이 없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주인이 국민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부의 그런 질서가 네. 필요하죠. 그러니까 BBC가 하루 아침에 BBC 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실무적인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MBC는 사장 공모가 들어갔잖아요. 아니요. 그냥- 사장 공모 아니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이사. 방문진. 네, 그거는 MBC는 끝났어요. 7월 11일 날 공모 마감.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냥 진행이 되는. 아니요. 진행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막을 혼자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상인 직무대행이 방통위원장이 혼자 있어요. 네, 네. 근데 어제 과방위의 최대 쟁점이 이거였어요. 혼자도 할 수 있냐? 혼자서 그 국민 의견 수렴 들어가고 이래서 네. 혼자서 왜 그거 했어요? 그게 최대 쟁점이었어요. 그럼 그 절차도 지금 잠정 중단됐다 이렇게 중단돼야 보는 게 되는데 네. 국민 여론 수렴을 19일까지 받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네, 네. 19일을 맞을 거예요. 네. 예, 발표했다는 게 어제 최대 쟁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속기록 달래니까 위원회가 구성될 수 없어서 보고 못해서 못 준다 그러면서 네. 네. 이 중요한 국민 여론 수렴 절차는
권한대행 혼자서 네. 시끌까지 하자 그래갖고 네.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중잣 대 쩔더라고. 그럼 이거를 무효화할 수 있어요? 절차를 중단시키거나 다시 되돌리거나 할 수 있는 되돌리는 거예요? 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중단하라. 네. 이게 그건 할 수. 국회의 요구입니다. 아. 그건 할 수 있죠. 그 공영방송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공영성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제 뭐 정부나 어디에서도 터치하기 좀 애매하게 이제 아마 되는 것 같고 뭐 학회나 뭐 이런 데서 목소리가 조금 더 강해질 것 같긴 한데 네. 그럼 예를 들어 MBC 같은 경우가 과도한 상업화로 갈 때 그거를 막을 수 있나요? 과도한 상업화로 가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감 받아요 다. 국감이라는 게 있어서 KBS도 국감 받고 받는 형식은 다르지만 네. 자료를 다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 반대로 곤란한 그러면 거죠. 1 공영 체제 그리고 다 민영 체제로 가자는 방향성도 있잖아요. 그런 주장들도. 이게 방향성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서까지 나와 있었죠. 네, 2008년 MB 때. 네. 그게 국정원 문건이에요. 요거는 근데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적절 비적절을 떠나서 네, 네. 이제 YTN을 갑자기 유진그룹에 팔아버렸잖아요. 네. 이거는 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 공영방송 하나를 민영화하는 과정은 네. 사실은 거쳐야 될 단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노정면 위원이 YTN 출신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게 절차상의 불법적인 요소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재척 사유가 있는 위원이 네. 결정을 하고 네. 그리고 둘이서 의결을 했어요. 이것도 5인이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게 다 불법적이다. 그럼 이건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되죠. 유진그룹이 누구길래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준 거야? 네네네.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할수록 시간이 걸려도 절차를 꼼꼼하게 밟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국힘 의원들이 나와서 막 MBC 민영화하자 막 떠들잖아요. 네. 이거 방문진법을 없애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방문진법을 없애자. 방송문화진흥법을 네. 없애자. 그래서 2008년 문건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방심위를 통해서 벌점을 많이 줘서 방송사 허가를 취소하자. 아하. 그리고서 민영화하자 이게 나왔어요. 그것도 그렇게 들으면 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벌점을 줘서 허가를 취소하잖아요. 방송사가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방심위원장이 류일임 위원장이 네네. 마구마구 네. 이제 심의를 남발해가지고 MBC에 벌점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게 법원에 가서 거의 대부분이 지금 무력화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방문진법 어떻게 없앨 건데요? 저희 안 없앨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 말이지 네. 현실은 다르다. 다르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4년 후에 네. 이제 200석 얻으면 돼요. 국민의힘. 200석.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근데 왜 이런 거 민감한 거 안 물어봐요? 뭐요? 어떤 거요? 나 엄청 혼났는데 이 얘기해가지고. 뭐요? 제가 그 네. 민주당 내 비명이 반 정도 된다 이 말. 아 비명이 반 정도 된다. 그 얘기 아니 좀 난감하실까봐 저희가 좀 네. 안 난감한데요? 안 그러면 괜찮으세요? 김두관 의원 찍으실 건가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질문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거. 극단적인데 아니요 아직 결정 안 했는데요. 그 뒷얘기.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이 혼났어요. 아, 네. 누가 그렇게 혼을 그렇군요. 냅니까? 네. 네? 누가 그렇게 비밀입니다. 혼을 내요? 작전상 얘기가 보안입니다. 왜 이렇게 아직 그리고 정하지 요거 하나 않으신 걸로. 요거 하나 네, 정리하고 끝으로. 가시죠. 그 닥터 네. 헬기 관련해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그게 이후 아니고 비명 그거 물어. 비명 아니 뭐 하고 싶은 말씀 하시죠. 그러면 비명계 존재한다. 여기 질문에 존재하겠죠. 있어서 준비를 많이 이것만 했는데. 네네. 아 이거 너무 당황이 계속 돼요. 대본을 보시길래 이걸 보셨군요. 그러면 이제 1번이었어요 그게. 네. 근데 왜 1번을 안 하냐고. 저희가 기다려도 안 해. 아니, 저희가 알았어요. 체계가 그러면, 없어. 예. 당내 해주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 이제 이 전당대회 3자 구도로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의원님께서 비명계가 언제를 결집하길 가리고 바란다라고 네. 하셨는데 이거 네. 어떤 맥락입니까? 저는 그 정당은 늘 주류와 비주류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은 당원들께서 음. 정치 검찰이 정적 죽이기를 너무 심하게 한다고 보는 거예요. 네. 당원과 네. 지지자들이.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능력도 있고 유능한 사람인데 네. 보호해줘야 되겠다. 이 사람을 대권 후보로 계속 가져가서 정권 교체하겠다. 그래서 줄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그래봤자 5년이에요.
그래서 늘 당은 주류와 비주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기본 사회로 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김두관 후보는 뭔가 지방 분권, 그다음에 청년 대표가 하나 있어요. 그분은 또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대한민국 뭐 이렇게 가치를 갖고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번 공천 끝나고 봤는데 네. 이게 비명 친명보다는 주류 비주류 네. 비주류가 극단적인 분들은 많이 나갔어요. 네. 예를 들면 정치 검찰과 손잡고 자기 그 당 대표를 팔아먹는다든지 저는 이제 팔아먹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구속시켜서 체포동의안의 가결을 저는 그렇게 구성했던 분을 생각해요. 말하는 왜냐하면 거죠. 구속시켜서 당권을 획득하겠다는 분들이 진짜 뭐 가결 있었던 것 유다다 같아요. 뭐 이런 분들. 예, 가결을 예. 유다를 얘기하는 건 또 복잡한 아, 역사적 죄송합니다. 논쟁이 네, 네, 있어서 저는 네, 그런 네. 표현보다는 네. 그런 극단적인 분들은 많이 없어졌지만 네. 그때 가결표를 던진 분들이 네. 여전히 남아 계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극단적인 흐름이 남아 있더라도 형성은 안 될 거라고 봐요. 이제 더 이상.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류 비주류가 건강하게 경쟁하고 반 정도는 저는 비주류 같다. 아. 이렇게 지금도 네. 봅니다. 아. 근데 가결표를 던졌다는 게 네. 당 대표를 구속시켜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네, 그런 분들 계셨어요. 이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저는 그거를 네. 증언을 통해서 확보한 알겠습니다.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나 네. 이제 이걸 가결하는 게 우리 정치에 더 맞는 일이라고 판단하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순수한 몇 분. 네, 네, 네. 네. 근데 그보다는 훨씬 더 그러나 그런 게 이제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게 한 10명 이내여야 돼요. 진짜 순수한. 저도 어떤 때 엄청 이상하게 순수해져 가지고 네. 왕따 되거든요. 아. 당내에서. 네. 요만큼의 비리를 아니 비리도 아닌데 제가 본 비리인 거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혼자서 막 이래요. 그래서 왕따 돼요. 네. 그래서 그걸 표결하면 저는 10명 안에 들겠죠. 그렇게 순수한 분들이 계세요. 없진 않으나.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38, 40 가는 거는 네. 그건 조직적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뭔가 저희가 뭔가 좀 저희가 있다고 본다. 당권으로 총선을 내가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아. 조직적 결합이 없으면 그렇게 많은 표 나오기 힘들어요. 근데 일종의 이게 쿠데타 실패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어머 너무 좋다 그 표현 해줘서 저는 참 할 수가 없어요. 네, 저 지금- 이상민한테 들은 표현입니다, 이거. 아니 근데 이제 지금 고 아 최고위원 예. 후보들 출마해서 하는 거 보면 아니면 또 당대표 후보들도 보면 사실은 이제는 그 조직화하거나 세력화할 만한 그런 그 리더들은 없어 보이잖아요. 2명의 최고위원, 13명 최고위원 후보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톤은 다르지만 그거는 제가 네. 현장에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보도가 그렇게 된 거예요. 모두가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된다는 걸 아니 되게 중요한 그거는 과제로 당연하죠. 보는 거 그러면 아닌가요?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를 지키자 그러지. 네. 아 그 대권 후보 말고 다른 사람 저 지지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네. 그 당연한 거예요. 이거 총선에서 이겼잖아요. 네. 그 어려운 조건에서. 그리고 죽을 뻔한 후보 네. 1mm만 더 들어갔으면 현장 즉사했다는 네. 그 후보가 살아 돌아와서 그 언론 수없이 많은 언론의 흔들림, 내부의 흔듦, 뭐 막 그 이재명이 하면 120석 이하다 이런 얘기를 뚫고 171석을 했는데 이 분위기는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예. 그리고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요. 네. 김민석 의원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자기가 집권 본부장이 되겠다. 정권 교체. 집권 본부장. 예, 그게 핵심이고 아. 마지막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킨다는 표현은 아니고 뭐 같이 가겠다는 표현을 했고요. 김병주 의원. 네. 예. 내가 없으면 이재명 대표는 집권하기 어려울 것이다였어요. 요지가.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안보 이 부분에 공격을 받는데 네. 사성 장군인 내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내가 있으면 든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사람들이. 김민석 찍으려고 했는데 김병주로 넘어가고 두 편데 뭐. 지금 지지 선언하셨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다 흔들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지키자 그랬던 분은 몇 분이 안 됐고요. 뭐 언론개혁 얘기하는 분도 있었고 네. 그랬어요. 그리고 정봉주도 주 후보는 자기 PR을 주로 닥치고 공격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네. 그거예요.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 얘기를 너무 적게 하지 않았나 현장에서. 오히려.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재명 네. 대표를 지지해요. 아. 이거 확실히 합니다.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저는 친노 세력이고 네. 노무현 대통령으로 정치를 네. 시작했는데 늘 약점을 뭐로 생각하냐면 우리 세력의 네. 그 기본적인 노동 그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네. 옹호하는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살아온 삶이 네. 예, 그 정말 그 밑바닥 인생도 경험하고 네. 그다음에 어렸을 때 오리엔트 노동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의 삶 개선에 대한 DNA적 요구가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네. 저분이 성공한 전태일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지하게 된 거라 네. 저는 이념적으로도 지지하고 네, 지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고 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고 네, 네. 우리 세력이 약한 그런 보완점이 있는 이재명 대표 지지합니다. 이런 이유로 개인적으로는 저 단수공천도 안 주셨고요. 네. 저는 경선했습니다. 아니 지금 아니 또 네. 여러분 경선하면 최하 2,300만 원이 네, 그냥 지금 생으로 돈이 날라갑니다. 문제입니다. 아니 이렇게 무섭습니다. 경선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에요, 사실. 돈이에요 다. 네. 김현 의원은요 네. 결선까지 가서 3,100만 원 아이고. 생으로 날라갔어. 생으로. 아이고. 또 벌려 그러면 또 방송 몇 개 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의원돼서 출연료도 안 주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거 빚이 하나 아직도 있어. 빨리 예. 정리하고 가시죠. 네. 그 이 닥터 헬기 네.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실려간 걸 두고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셨던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걸 야당 대표 내렸잖아요. 테러는 뒷전. 이유 좀 실수하셨겠지, 물어봐주세요. 뭐. 이유 좀 물어봐주세요. 내린 이유야 아니면 올린 이유? 내린 이유. 내린 이유. 그러니까 이게 질문 지금 사주를 이렇게 사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질문사주 맞아요. 그 닥터 헬기 논쟁 나 말을 못 이어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야당 대표 테러는 뒷전이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닥터 헬기로 그토록 이재명 대표를 흔들었던 우리 언론과 너무 대비가 된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외신 거론을 하셨었는데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헬기를 안 탄 것으로 확인돼서 글을 맞아요. 내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예, 그렇게 설명을 하라고 했고요. 예, 누구야, 그런데 도대체 제가 그 왜냐하면 너무 바빴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관계를 사실은- 잘 확인 못했다. 아니 그 부분은 이제 즉시 그 부분은 아니구나. 그리고 이분은 17km를 자동차를 타고 가서 자기 개인 비행기를 탔다면서요. 개인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까? 누가 또 그러더라고. 가까웠다고. 아니 근데 그 뉴스에 보면 그냥 멀지 않았다 병원이 그렇게 기자가 얘기를 하던데. 그래도 그 다음에 이동할 때 비행기를 탔다. 이게 이제 있었어요. 그건 이제 병원 가는 비행기는 아니고 다음 그렇지, 일정 가는 다음 비행기. 네네네. 일정을 예, 그래서 네. 그러면 그건 잘못됐네. 네, 그냥 네. 뭐 내리자. 그런데 사실 내가 지적하고자 한 것은 트럼프가 우리 이재명 대표가 테러 당했을 때 네. 언론에 일제히 났던 건 열상이다. 이거였어요. 근데 네. 열상 아니고 자상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열상인 것이죠. 네. 지금. 그런데 이 핵심적인 거 왜 열상이라고 보도 안 해요. 하냐. 관통상 아니에요? 뭐 관통상임 죽었죠. 아니 그 귀를 관통했잖아요. 근데 트럼프도 심각했나? 아니 이게 뭐 귀를 관통했어. 굉장히 위험한 아직 상황이긴 했죠. 안 네. 나왔어요. 그러니까 심각했는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열상이냐 자상이냐 지금 여기서 판단하기는 네. 그렇죠. 우리가 어려울 것 판단하기는 같아요. 어려운데 네, 네.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우리 언론이 네. 보도는 자상인데 열상으로 축소하고 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초기 보도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걸 갖고 논쟁을 하기엔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일단 그 사실이 틀렸으니까 우리 보좌관이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인정하고 내려야지. 끝. 그런데 네. 우리 보좌관도 이거 저기 한번 토론해 볼 수 있고 붙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럴 시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보좌관께서 올리신 거구나. 아니요, 제가 올렸어요. 올렸는데 이제 보좌관이 지적을 헬기를- 내가 내린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내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게 사실 끝까지 가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네. 이재명 대표의 테러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고 네. 네네. 트럼프는 가져온 예인데 얘가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라고 내가 보좌관 얘기했지만 그럴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다. 지금 난 너무 바쁘다. 네네네.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이게 됐다 별거 됐어. 아닌가요? 이거요? 이거요? 저의 이 해명. 아니요. 그 해명이 된 것 같아요. 해명할 만한- 네,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얼마나 궁금해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근데 시청자분들이. 물어봤으니까. 네, 네.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우리한테. 아니 아니, 아예 제가 물어보려고 요거를, 먼저 물어보려고 요거 하니까. 요 이슈. 네, 요거. 나는 네. 친명 비명 네, 그거. 그거 물어달라고 한 그거 거. 질문 사주였죠 참. 네, 네. 맞습니다. 사주. 네. 아니 본인이 얘기해놓고 질문 사주라고. 막 페이스북 해킹 당하시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나 아직 해킹 당했어요. 시간이 너무 네, 너무 많아요. 거기까지는 지나가서. 뭐 다음번에 다음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출연 괜찮으셨죠?
다른 방송 어떤 거보다도 더 오늘 많이 웃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왜 그랬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 정도. 어쨌든 오늘은 편안하게 네, 방송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주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정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함께해주신 우리 최윤경 기자님,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